좀 자신 있고 확신에 차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더 이상 배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담컨대 여러분 집에서 드라마 미드 보는 게 너무 잘 들릴 겁니다. 그로부터 머지않아서 그 원어민과 대화를 할 때 문장의 시작이 한결 수월해진다는 걸 느낄 거예요. 김재우 영어회화 100을 계기로 대한민국 특히 성인 영어의 영어 스피킹은 이제는 이 책의 전과 후로 나뉘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이 슬로건에 그칠 수 있죠. 자칫 잘못하면. 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만큼 자신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김재우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25기입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났네요. 그리고 저는 원래 학교를 졸업하고 정유회사에서 또 컨설팅 회사에서 통번역을 좀 하다가 이제 성인 영어, 실용 영어를 한번 잘 가르쳐보자.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한번 티칭을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이제 강남역에서 본격적인 강사로서의 길을 걸었죠. 그리고 또 제 어학원 위대영어학원이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인터넷 강의와 이제 아주 소수의 소수 정예반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심정을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영어 스피킹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이 속고 또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이거는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상심과 회의, 의심, 의구심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 분이 너무 많아서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고 어떻게든 그들을 도와드려야 되겠다. 제 생계를 위해서 이걸 한다기보다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늘어서 이런 속상함에 시달리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거는 무조건 그들의 걱정과 이걸 해소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책을 쓴 건데 제 마음이 이래요. 이제 여기에 이제 확실한 거의 99%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이 책 속에 녹여져 있습니다. 김재우 영어회화 100에. 그런데 아직도 방황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저 사람 하는 말도 한번 들어보지만 또 이것도 한번 보고 또 이것도 한번 보고 이렇게 견눈질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좀 자신 있고 확신에 차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더 이상 배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책에는 그동안 영어 강사로서 수업에서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 때 정말 많은 원어민들과 작업하고 또 그 만든 콘텐츠로 실제 학습자들에게 학습을 시켜보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방법을 했더니만 늘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좋고 이런 여러 가지 농축된 데이터들을 이 책에 다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장담컨대 이 책을 데이 1에서 100까지 몇 차례만 완전히 씹어먹는 정도로 모든 예문을 다 외우고 툭 치면 바로 영어가 나올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응용도 필요 없다고 저는 사실 봐요. 그냥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생각을 다 떨치시고 여기에 있는 모든 예문을 다 외운다는 자세로 몇 달간만 저희를 믿고 따라해 주시면 여러분 집에서 드라마 미드 보는 게 너무 잘 들릴 겁니다. 뭐 100% 들린다는 것은 거짓말이겠지만 너무너무 한결 수월하게 귀에 쏙쏙 꽂힐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로부터 머지않아서 그 원어민과 대화를 할 때 문장의 시작이 한결 수월해진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한국 학습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문장을 스타트할 때 되게 어려워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많이 망설이다가 시간을 다 보내면서 결국에는 브로큰 잉글리시로 소통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으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뭐 많은 학습자들과 공부를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제 혼자 골방에 앉아가지고 뭐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많은 학생들이 그런 말씀을 저한테 많이 해주셔요. 직접 저와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저에게 카톡이 와서 여러 말씀을 해주시는데 쌤 같은 사람이 좀 진작에 이 세상에 좀 전면에 좀 영어 교육 현장에 나왔으면 제가 쌤 좀 일찍 알아가지고 한결 수월하게 이렇게 경유하지 않고 이렇게 직진할 수 있었을 텐데 좀 많이 늦게 알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청취를 많이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몇 달 동안 청취가 너무 잘 되기 시작한다는 말을 저에게 진짜 그냥 제가 뭐 유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한테 어떨 때는 좀 귀찮죠. 저도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 그런 말씀을 선제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영어에 완전 영어 바보 이런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영어를 아주 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방법으로 영어 학습의 어떤 끈을 놓지 않으셨던 분들이거든요. 주로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걸 보면서 저에게 자극이 되고 동기부여가 돼서 이 책을 집필한 것도 있고 제 학습법이 정말 올바른 방향이다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그냥 눈 딱 감고 옆도 뒤도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이 책을 완전히 다 외워주십시오. 뭐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 상상 스퀘어와 제가 이 책을 집필하면서 저희가 나름 생각한 어떤 각오와 의지가 있거든요. 김재우 영어회화 100을 계기로
대한민국 특히 성인 영어의 영어 스피킹은 이제는 이 책의 전과 후로 나뉘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이 슬로건에 그칠 수 있죠. 자칫 잘못하면. 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만큼 자신이 있었어요, 사실. 그리고 이것을 다수의 대중들과 공유하고 싶었고, 그래서 아주 야심차게 또 많은 정성을 기울여서 쓴 책이기 때문에 완전히 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판단 한번 해보십시오. 네, 이번 김재우 영화의 100의 차별성의 첫 번째는 예문이 살아있네 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문이 살아있네.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솔직히.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이 책에 있는 모든 예문들은 정말 내 이야기,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상황, 또 내일 일어날 상황, 또 내일 당장 쓸 수 있는 표현과 문장, 대화 상황, 이런 것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표현과 패턴이나 뭐 이런 것들이라 하더라도 내재화나 체화의 강도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해가 돼버릴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뭐 정말 사전에 있는 단어를 하나 외운다거나 어떤 단어장에 있는 단어를 외우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이 단어나 이 표현이 확 다가올 거란 얘기예요. 기존에 제가 그동안 봐왔던 회화책들은 예시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로봇 같았어요. 그러니까 실제 어떤 우리 삶의 어떤 일상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녹아있지 않고 좀 약간 억지로 인위적으로 연출한 듯한 그러한 대화문과 예문들이 너무 많았어요. 따라서 저는 흥미를 많이 잃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재미가 없다. 그냥 억지로 외워야 된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김재우의 영화야 100에 있는 모든 표현과 문장과 대화문들은 그냥 보면 그냥 내 얘기 같아요. 어제 그냥 있었던 얘기고요. 내일 내가 어디에 가서 할 행위를 다 얘기하는 그러한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부한다는 생각보다도 일상 속에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한다는 느낌? 네, 그것이 뭐 문장이건 표현이건 좀 습득한다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으실 것 같아요. 습득한다는 건 뭐냐 하면 막 안 외워지는 걸 억지로 외운다 이런 느낌 별로 안 든다는 거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영미권 국가에 딱 떨어졌을 때 그들이 데일리로 매일 쓰는 문장들과 표현들이 농축돼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한 문장이 길지가 않아요. 아주 짧은 문장들이 연거푸 연속되는 그러한 문장들이기 때문에 기초학습자들도 절대 이것을 암기하거나 따라하는데 어렵지가 않아.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단어와 표현은 쉽게 문장은 원어민스럽게 만든다는 그것이 어찌면 가장 궁극적으로 가장 어려운 일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의 난이도를 느끼실 수는 있을지언정 인풋으로는 특히 최고의 자료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강력하게 어필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강남역 앞에서 성인 어학원에서 강사로서 근무하면서 많은 수업을 오랫동안 진행해 왔고 또 제 어학원을 직접 오픈해서 많은 학생들과 영어 수업을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영어 수업은 비효율이라는 것이 불가피하게 발생해요. 전체적인 수업의 진행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는 것도 좀 해야 되고 오프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뭐 비효율이 굉장히 생각보다 커요. 그러니까 한 1년의 절반인 6개월을 어학원을 다녔다. 주말에 아까운 시간을 위해서 쪼개서 아침에 가서 3시간씩 앉아있고 2시간 반 동안 뭐 이렇게 앉아있다고 쳤을 때 내가 실제로 건지는 거는 그 2시간 반 중에 3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왜 김재우의 영화야 100이 1000만원짜리 수업 부럽지 않느냐. 제가 지금 15년, 16년 이렇게 영어 교육업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정말 수많은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하고 이런 걸 어려워하고 이렇기 때문에 영어 스피킹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다른 데 포커스를 맞춰서 비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이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데이터들이 농축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뭐 제 머릿속에 있을 수도 있고 제 컴퓨터에 있을 수도 있고 뭐 학생들에게 나눠진 피드백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을 완전히 집대성해서 하나의 책으로 묶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솔직히 어학연수를 1년 갔다 온다거나 또 여러분들이 뭐 원어민 1대1 수업을 갖다가 한 뭐 6, 7개월 듣는다거나 이런 어떤 것보다 이 책을 제대로 온전하게만 학습해주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냥 한 반년 정도만 지나면 영어 여러분이 그냥 집에서 미드 보는데 너무 잘 들릴 거고요. 스피킹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중에 한결같이 다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문장이 시작하는 게 되게 어렵다 그러셔요. 문장이 처음 스타트 그런 게 그냥 엄청 편해지실 거예요.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 15년, 16년간의 현장 그 교실에서 쌓인 여러 가지 어떤 그 좋은 것들이 이 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고 또 하나가 그럼 뭐 아무리 뭐 좋은 표현이 많고 좋은 문형이 많다 해도 공부를 해야 마시고 잘 소화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이 책이 문장 하나하나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하나가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하려면 쉽지 않은 문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넌대체 몇 년째 영어 공부를 하는 거니에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단어는 쉽게, 표현은 쉽게, 문장은 원어민스럽게가 실현되어 있는 예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김재호의 영어회화 100 출간과 동시에 이 책에 대한 인터넷 강의가 이제 동시 출범하게 되었어요. 저는 원래 강의를 하던 사람이잖아요. 책을 쓰던 사람은 아니에요. 시작 자체를 티칭을 했던 사람이라서 글의 형태로 된, 어찌 보면 책이라는 게 되게 농축적이고 압축적이잖아요. 근데 나름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책을 써보니까. 뭐냐면 내가 이러한 워딩으로, 이러한 글자와 활자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 전달하는, 그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요인이 있어요. 뭐 우선 가장 큰 요인은 지면의 한계입니다. 책의 페이지를 무한정 늘려갈 수가 없어요. 더 많은 설명을 덕지덕지 붙이고 싶어도. 그리고 예문의 수도 공간의 제약 때문에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약간의 아쉬움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인터넷 강의를 론칭하게 됐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정말 내가 영어를 진중하게 바라보고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싶다, 혹은 굉장히 잘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람들은 이 인터넷 강좌를 들으면 쉽게 얘기해서 이해도의 depth라고 그러죠. 깊이, 그리고 폭, 이런 것들이 10배는 더 좋아진다고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이번에 인터넷 강좌를 굉장히 오랜 시간 투자해서 찍었는데 촬영을 도와주신 PD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영어를 꽤 하시는데 책을 볼 때 하고 완전히 좀 차원이 다른 것 같다, 완전히 내 것이 되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가 예문의 개수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강좌를 준비하면서 또 다른 2명의 원어민과 또 다른 작업을 했어요. 똑같은 표현이라 할지라도 사람마다 경험치가 다릅니다. 이 원어민이 어제 경험한 거가 이 단어나 이 표현이 거기에 쓰일 수도 있는 거고, 제가 경험한 게 있고 또 B라는 원어민이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표현을 몇 가지 스토리 속에서 마주했느냐가 얼마나 강렬하게 또 농축적으로 그 표현을 체화하는 것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농축적으로 체화하는 것이 결국 적재적소에 떠올릴 수 있는 거와 비례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인터넷 강의에서는 진짜 풍부한 예문을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신 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인터넷 강의를 막상 듣다 보니까 책이 한 10권 정도 나올 분량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근데 막상 저도 이 강의를 돌려보니까 정말 예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예문량을 느낄 거예요. 뭐 사전이라든지 뭐 상당히 교과서적인 예문 이런 거 하나도 없고요. 진짜 당장 내일 주유소 가서 뭐 백화점 가서 뭐 살 때, 요즘 뭐 차를 알아보고 있을 때,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나온 예문들이기 때문에 인풋의 강도가 다를 겁니다. 그리고 그 인풋의 농축 그 강도가 결국 아웃풋의 확률과 비례한다. 이걸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김재호의 영어회화 100, 이 책을 학습하는 방법, 그리고 이 책을 10분 활용해서 어떻게든 내 영어 스피킹이나 청취력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활용법, 초급자와 중급자의 어떤 두 레벨로 나눠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급자 분들은 이 책을 공부할 때 그 마음가짐을 이렇게 가져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선 처음에 이 책을 데이 1에서 100까지 다 공부하고 나서 이 책에 있는 모든 예문을 다 외워야 되겠다라든지, 또 이 대화문을 그대로 외워서 달달암기를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우선 정확하게 이 데이별로 나온 중요 표현이나 문장들을 눈에 익히고, 또 이 책은 성우의 음성으로 영문과 한글을 다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럼 먼저 성우의 음성으로 영문을 먼저 듣고, 그리고 한글도 한번 대조해보고 하면서 인풋의 어떤 좋은 도구로 먼저 활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인풋, 그러니까 좀 더 네이티브스러운 표현과 문형과 단어, 이런 것들을 많이 습득하고 내재화한다 그러죠. 좀 더 내 것으로 확실하게 만드는, 이런 그것이 1차적인 목표가 됐으면 저는 좋겠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어떤 나중에 좋은 현상으로 나타나느냐면 청취가 잘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스피킹이 늘기 전에 먼저 청취가 늘거든요. 그러면 이 책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이런 모든 표현과 문장, 이런 것들이 워낙 네이티브들이 자주 쓰는, 정말 데일리 일상에서 자주 쓰는 표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걔들이 조금 다른 발음으로 빨리 말을 해도 좀 더 잘 들리기 시작하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1차적인 목표를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잘 이해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원어민들이 하는 말을 쉽게 잘 이해하는 것을 1차적 목표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책은 각 데이가 총 4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4개의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Model Examples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 단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짧은 단문들. 그리고 대화문이 2-3개씩 준비가 돼 있어요. 스몰 토크라고 해서 짧게 두 사람 간의 대화. 그리고 세 번째가 Cases in Point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꼭 대화문이 아니더라도 이것이 때로는 그 work email, 업무용 이메일 같은 걸 쓴다거나 그런 것을 소개한 것이 이제 Cases in Point고, 마지막으로 각 데이별로 대표적인 표현이나 대표적인 패턴을 확장 설명한 Further Studies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스스로를 기초학습자나 초급학습자라고 여기는 분들은 우선은 Model Examples 있죠? 이 문장과 스몰 토크, 대화문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욕심이 나는 분들은 거기까지는 영문을 완전히 달달함기를 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Cases in Point나 Further Studies에 있는 내용들은 잘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데 우선 주안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책을 데이 1에서 100가지의 학습이 다 끝난 다음에 그때 다시 데이 1으로 와서 Cases in Point와 Further Studies에 있는 예문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암기해서 내뱉는 연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기초학습자들에게 이 책을 잘 활용하면 좋은 점은 청취가 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걸 경험하게 될 것이고, 암기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너무 욕심내지 말고 먼저 Model Examples나 Small Talk 정도까지 암기를 해주시고, Cases in Point나 Further Studies는 이 책을 2번째 볼 때 혹은 3번째 볼 때 암기를 해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급 학습자들은 조금 더 욕심을 내셔야 돼요. 중급 학습자들은 이 책을 어떤 대표 문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 문장들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김재호쌤의 영어 관찰일기를 쭉 읽고 난 다음에는 한글을 먼저 듣거나, 이게 이제 녹음된 걸 갖다가 들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글을 먼저 듣고 그걸 영어로 먼저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 문장을 영작 손으로 직접 써도 좋고요. 또 손으로 쓸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이동 중에 공부를 해야 되는 분들은 그냥 머릿속으로 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모범 답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영어와 모범 답안을 비교를 해보세요. 그 비교를 할 때 기술적인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문장의 주어를 내가 다르게 잡았구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르게 표현했구나, 이런 것을 좀 관찰하고 어느 정도의 분석을 좀 해줘가면서 공부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즉 다시 말해서 중급 학습자들은 먼저 한글을 듣고 영어를 한번 옮겨보는, 귀찮고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학습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다 그 학습이 끝나면은 그것이 모델 examples건, 스몰 토크건, cases in point건, further studies에 있는 모든 영문을, 문장을 다 암기할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조금 전에 그 상상스퀘어 고영성 대표님하고 영어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고 대표님은 회화에 있어서는 스스로를 기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대화를 몇 번 나눠봤는데 상당히 영어 울렁증이 있으신 분이고, 영어 대화를 할 때 처음에 문장의 스타트가 잘 안 되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 책을 진짜 매일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그리고 이분은 거의 완벽하게 암기를 하고 있어요. 툭 치면 바로 나올 때까지. 문장의 스타트가 너무 지금 수월하게 되고 있습니다. 광고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에서 좀 성공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좀 앞서 나가는 인물들, 이런 인물들을 물론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지인분도 계시고요. 간접적으로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들의 상당수가 영어는 기본적으로 깔고 간다는 인상을 얼마 전부터 받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어느 정도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다, 이런 느낌을 좀 받은 횟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에서 소위 말해서 성공한 인물이 되기 위한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부터 좋은 부모를 만나서 잘 사는, 경제적으로 윤택한 사람도 있고, 좋은 외모를 타고나서 연예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나의 어떤 자기 개발을 통해서 상당한 입지를 구축하는 사람들은 영어 구사력은 상당히 기본적으로 깔고 간다, 이런 뭔가 그런 인상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영어는 이제 기본적 소양의 영역으로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를 살아갈 때 요즘 점점 그런 사람이 제 주변에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영어 공부를 한번 해볼까. 어쩌면 상당히 접근하기 진입장벽이 낮은 것 같아요.
영어 그래도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소위 말해서 은퇴를 하시고 좀 나이가 많은 상황에서 회계를 한번 공부해 볼까 해서 좀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법을 한번 공부해 볼까. 근데 언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손대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낸 학생 한 분은 이제 60대 중반이세요. 60대 중반이시고 자녀분들을 다 출가시켜 놓고 지금 영어 공부에 매진하고 있어요, 사실은. 원래는 그냥 영어 스터디 같은 걸 시작하셨다가 지금은 이제 관광통역사 이걸 준비하고 계십니다. 왜 준비하시냐고 하니까 그분이 어디에서 해맑게 웃으셨느냐. 영어 동화를 읽으시면서. 오히려 저는 이런 걸 느꼈습니다. 아주 젊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20대, 30대 초반. 이런 친구들은 동화 같은 거 읽으라 하면 좀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어요. 아유, 쌤, 그 스토리가 되게 유치해요. 저는요, 뉴욕타임즈 정도는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세계 정세 이런 거 어깨에 뚫고 있어서 시사와 상식 그리고 영어를 동시에 잡고 싶어요. 이런 근사한 생각을 많이 하기 시작해요. 물론 그 나이 때 그럴 수 있고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이가 어느 정도 많이 들고 이제 웬만큼 살아본 세월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동화를 보면서 너무너무 환하게 웃으시는 똑같은 재미난 그 문장을 봤을 때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다시 어린이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재미를 느끼다가 그분께서는 목표를 설정하셨어요. 어찌 보면 Life After Retirement, 은퇴 후의 삶이 굉장히 지루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각자의 어떤 여가 활동 또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걸 찾아 헤매는데 그분은 그게 영어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가 즐겁게 사는 걸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자녀분이 미국에 사시는데 많은 자극이 된다 그래요. 미국에 한 번씩 갈 때마다 김쌤 미국 가니까 역시 김쌤 할 때나 쉬운 단어로 얘기하는데 할 말 다 하더라. 그리고 은근히 그런 게 청취가 안 되더라. 이런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학생들이 어떤 후회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영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분들이 꽤 많아요. 완전히 국내 회사에 다니는데 완전히 영어를 전혀 쓰지 않는 환경에 놓여 있다가 불과 2달 전에 이쪽으로 어사인, 투입이 돼서 영어를 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는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미 늦었어요. 왜냐하면 네이티브들과 업무를 봐야 된다는 것은 제법 괜찮은 영어 구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뭐 듣기건 말하기건.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될 리가 만무하잖아요. 근데 마음은 급하지. 그죠? 시간은 없지. 내일 당장 가서 뭐 줌으로 컨퍼런스 콜을 해야 되지. 이런 상황이 닥친 사람들이 당연히 20대나 30대 중반에 영어 공부하는 걸 후회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미래에 어떤 여러분이 쌓아가고 있는 그 커리어에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이 조금이라도 드는 사람은 그런 것을 미리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영어 공부는 해놓아서 정말 나쁠 거는 없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